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어느 변두리 고을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사내가 어머니 소양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도라했죠. 소양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손에 익숙한 바늘로 삭바느질을 해야만 했고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도는 어려서부터 어미 옆에서 바느질을 돕고 손끝으로 실을 꿰는 데는 마을 어느 처녀보다도 빨랐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어미는 늘 한숨을 쉬었죠. 사내가 어찌 이렇게 술을 잘 놓는다는 말이더냐? 사내가 술을 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 연도를 무시할 것인데. 어머니는 연도를 걱정하면서도 연도에게 술을 그만 놓으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도가 어미를 도와주니 이렇게라도 일감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당연 어머니를 돕는 것은 아들의 도리이지요. 네, 손에 서책이 아닌 바늘을 잡게 하여 어미는 미안할 뿐이다. 저는 서책보다는 이 바느질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연도가 놓은 자수는 꼭 살아있는 것 같으니 마님들이 좋아들 하시고 이렇게 일감도 주시는 것이지. 어머니, 제가 술을 놓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아니 되나요? 아니 된다. 우리 집안도 엄연히 양반집이다. 너는 양반 자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연도는 술을 놓으면서 더 넓은 세상을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허나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로 연도의 자수 실력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관가에서 자수공의 경연이 있다고 알렸죠. 궁중의 옷감을 수놓을 수 있는 처녀를 모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궁에 들어가 자수를 놓아야겠어요. 수 놓는 처녀를 구하는 것이다. 헌데 내가 궐에 어찌 들어갈 수 있더냐? 그때 어머니는 무심코 연도의 얼굴을 보았고 그만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된다. 그것은 절대 아니 된다.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더 넓은 세상에서 자수를 놓고 싶어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고요. 내가 그리 생각한 것만으로도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다. 우선 지원하여 그들과 경쟁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떨어지면 미련을 버릴게요. 어머니는 간절하게 부탁하는 연도를 보고 반대만 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날 밤 연도는 어머니 앞에 앉고는 말했죠. 어머니, 저를 여인처럼 만들어주세요. 연도는 어머니한테 찬빛을 드리고는 상투를 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소중히 빗어주고는 댕기머리로 곱게 따아주었죠. 이제부터 너는 사내가 아니다. 내 이름은 연이다. 절대 내 목소리를 낮게 내서도 걸음을 세게 걸어서도 아니 된다. 네, 어머니. 소양은 여장한 아들을 바라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허나 소양은 자신보다 더 힘들 연도를 보며 자신의 마음을 절대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며칠 후 궐 안은 수놓는 처녀들로 북적였습니다. 연은 최대한 조신하게 행동을 하며 구석진 곳에 서 있었죠. 잠시 후 모든 처녀들은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즌이 지나기도 전에 궁궐 안에서는 연의 타고난 손재주에 감탄을 했고 순식간에 궐 안에 이름을 날렸습니다. 비단 위에 피어나는 그 수놓음이 너무 곱고 고요하여 마치 꽃이 숨 쉬는 것 같았죠. 중전도 연의 솜씨에 감탄했고 경연은 중전한테 이제 의미가 없었답니다. 중전의 마음은 연으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여 중전은 연을 가까이 두고 쓰셨습니다. 하지만 연의 비밀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연은 중전이 총애하면 할수록 마음은 무겁기만 했답니다. 또한 밤이면 머리카락을 풀고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나는 사내다. 허나 사내로 살 수 없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연이 18이 되었을 무렵 중전은 자수방에서 들리는 실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중전에게는 천방지축 딸 아랑 공주가 있었죠. 아랑은 날마다 말타기와 활쏘기에만 정신이 팔려 여인이 하는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었답니다.
중전은 중궁전으로 아랑이를 불렀습니다. 공주, 이러다 장가를 가겠다고 할 것 같으오. 어머니, 어찌 그리 말씀하시나요? 여인이라 하여 바느질만 하고 갇혀 살아야 하나요? 저는 궁궐 담 너머의 세상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공주, 세상은 여인에게 그리 너그럽지 않지요. 아랑은 왕실의 피를 이었으니 더더욱 조심해야 하느니라. 중전은 한숨을 내쉬며 자수방에서 자수를 놓고 있는 연을 불렀습니다. 혹 아랑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중전마마의 명이시라면 제가 어찌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연은 아랑 공주의 자수 선생이 되었답니다. 아랑 공주가 자수를 배우는 첫날, 이 조그만 바늘로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이냐? 아랑은 바늘을 들고는 콧방귀를 끼며 바늘을 던졌습니다. 허나 연은 조용히 바늘을 주어 다시 실을 꿰며 말했죠. 공주마마, 바늘은 작사오나 실은 길지요. 작은 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언젠가는 큰 무늬가 그려지듯 세상 일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말에 아랑은 연을 보고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왠지 재미난 일이 생길 것 같구나. 그래, 어디 한번 자수로 세상의 이치를 알아봐야겠다. 그 이후로 아랑의 태도는 달라졌고 적극적으로 자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아랑 공주가 한 송이의 매화꽃을 수놓은 것을 연희한테 보여주며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아, 이것을 보거라. 내가 너의 도움 없이 매화꽃을 완성하지 않았느냐? 공주마마, 참으로 고운 매화꽃입니다. 연은 그렇게 해맑게 웃는 공주를 볼 때마다 처음 느껴보는 두근거림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허나 연은 그 두근거림이 공주를 향한 연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들 때마다 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해야만 했죠. 거울에 비친 사람은 여인이지 사내가 아니다. 허나 마음이란 실처럼 당기면 당길수록 엉키는 법이죠. 그날 이후 연의 바늘은 자꾸만 떨렸고 그 떨림은 고스란히 자수에 남아 공주의 눈에 비쳤습니다. 연, 오늘은 바느질이 서툴구나. 혹시 어디가 아픈 게냐? 별일 아니옵니다, 공주마마. 허면 눈을 들어 나를 좀 보거라. 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 아랑 공주를 바라보는 연의 눈빛은 연모하는 여인을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고 연의 심장은 바늘끝처럼 예리하게 뛰었답니다. 아랑 공주는 그런 연의 눈빛에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죠. 내 심장이 이상하구나. 공주도 이유 모를 떨림을 느끼며 시선을 피했지만 가슴 어딘가에 알 수 없는 간질간질한 설레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은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사내로 살 수 없고 여인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여름 궁궐의 연못에는 붉은 연꽃이 만발하였습니다. 공주 아랑은 그날도 연을 불러 연못과 정자에 함께 나들이를 나섰죠. 연, 저 연꽃 좀 보거라. 세상에 저리도 붉고 곱게 피었는데 어찌 너의 이름과 닮았단 말이냐? 공주마마, 제 이름은 연희오나 그 꽃만큼 고울 수야 있겠습니까? 아랑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허나 그 순간 연이 흘러내린 옷고름을 고쳐 묶으려 몸을 숙였을 때 연의 목덜미에서 미묘한 남정네의 윤곽, 미처 감추지 못한 얇은 힘줄이 번쩍 드러났죠. 그 장면을 본 아랑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곱고 여린 얼굴에 어찌 그런 선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연, 너는 참으로 기이하구나. 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그냥 여느 자수공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랑은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연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이 바늘을 드는 손목의 힘줄, 낮은 목소리 그리고 어쩌다 고쳐 묶는 머리끈 사이로 보이는 짧은 머리칼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렸죠. 그렇게 반년이 지나갔고 궁궐 아는 잔치의 준비로 분주했죠.
공주 아랑이 오대감의 아들과 혼례식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는 공주의 혼례복을 정성스럽게 만들면 만들수록 가슴의 밑바닥에서는 알 수 없는 울분이 샘솟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내 심장이 고장이 난 듯하구나. 그날 밤 여는 답답해오는 가슴을 쥐어잡고 어둠이 깔려있는 뒷마당으로 몸을 숨겼죠. 여는 장독대에 걸터앉고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 수 없는 그림자 하나가 어둠 속으로 스쳐 지나갔답니다. 여는 자꾸 생각나는 공주를 떨쳐내고자 의문의 그림자를 쫓았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그 그림자는 공주를 모시는 최상궁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이 밤에 낯선 사내가 최상궁님 방에. 혹시 최상궁의 사내? 여는 머리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상상이 심했구나. 하지만 여는 의문의 그림자가 궁금했답니다. 하여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돌아 방문에 귀를 기울였죠. 어찌 되었느냐?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주의 혼례식 날 차질 없게 해야 할 것이야.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지요. 헌데 공주님은 어찌 되는 것인가요? 어찌 되겠느냐? 믿기는 믿기일 뿐이다. 넌 내가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되는 것이다. 네, 최상궁마마. 여는 생각지도 못한 최상궁의 음모의 머리는 혼란스럽기만 했답니다. 허나 그 혼례는 축복이 아닌 음모의 씨앗이었습니다. 왕위를 노리는 무리들이 공주를 미끼로 삼아 반역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이후로 밤마다 자수방 뒤편에서 들려오는 밀담 속에는 혼례식 날 공주를 납치해 왕의 목을 조를 것이라는 끔찍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여는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공주의 혼례식 첫날 밤. 여는 결심을 한 듯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고는 말했죠. 공주님을 구하려면 이 몸의 비밀을 드러내야 한다. 여는 방으로 들어가 여인의 옷을 벗고 숨겨둔 사내의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히 묶은 머리 위로 달빛이 내리자 그 얼굴은 어느새 단단한 사내의 기상으로 변해 있었죠. 더 이상 연이 아닌 본래의 연도로 돌아온 것이죠. 허나 이미 자객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랑 공주가 머무는 별궁은 검은 그림자들로 가득했답니다. 연도는 돌담을 넘어 고요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죠. 연도의 손에는 바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도의 유일한 무기 바느질로 닦은 손끝이 만든 비수 같은 바늘. 그가 손끝을 튕길 때마다 바늘은 바람을 가르며 나라가 별궁을 지키는 자객들의 목덜미에 박혀갔습니다. 잠시 뒤 그들은 소리 한마디 없이 쓰러졌답니다. 연도는 조용히 공주의 처소로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엔 최상궁과 칼을 든 검객들이 공주를 포위하고 있었죠. 그 순간 공주가 연도를 보았습니다. 흰 달빛 아래 여인의 옷 대신 사내의 차림을 한 연도의 모습에 아랑 공주는 숨이 멎은 듯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공주님, 이리로 오십시오. 공주님, 저자가 공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정말이더냐? 아랑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연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에 그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공주마마, 최상궁은 공주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공주님의 혼례식은 단지 반역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연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때 자객 하나가 칼을 빼들었답니다. 연도는 손목을 돌려 바늘을 던졌고 그 자객은 추풍낙엽처럼 그대로 쓰러졌죠. 자객들은 몰려들었고 연도는 결국 칼끝에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를 속인 너를 어찌 믿으라는 말이더냐? 공주님, 죄송합니다. 전 여인으로 변복하여 거래옷에 술을 놓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랑 공주는 오른손 검지를 이마에 가져가고는 극적거렸죠. 연도는 아랑 공주를 보고 아무도 모르게 피식 웃었답니다. 아랑 공주의 행동은 연과 소통을 하기 위한 암호였죠.
그때 연도는 손끝으로 무언가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연도는 자객과 싸움을 할 때 바닥에 깔아둔 얇은 실이 자객들의 다리에 엉켜 있던 것이었죠. 순간 자객들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연도는 아랑 공주의 손을 잡고는 밖으로 달리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 옆에 딱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려는 찰나 아랑 공주는 연도의 손을 잡아당겼죠. 이쪽이다. 아랑 공주는 병풍 뒤로 들어가고는 비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습니까? 여기는 공주의 처소이다. 당연 이런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비밀의 문으로 두 사람은 사라졌고 그 뒤로 최상궁과 검객들이 뒤를 따랐죠. 허나 비좁은 통로는 덩치 큰 검객들에게는 취약적이었습니다. 덩치만 컸지 쓸만한 것들이 없구나. 그 커다란 엉덩이를 치우거라. 내가 들어갈 테니. 최상궁은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기에 공주를 필사적으로 잡아야만 했답니다. 허나 마음만 급했지 늙은 최상궁의 몸은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았죠. 잠시 후 아랑 공주와 연도는 비밀의 통로를 빠져나와 궐담으로 뛰었습니다. 연도의 손에 잡혀있는 공주의 손은 그저 가냘프게 떨리고 그 떨림은 연도의 손으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죠. 연도의 마음은 아랑 공주를 살리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바람은 스산하게 두 사람과 같이 궐담을 넘었고 연도는 미리 준비해 둔 말에 공주를 태우고 뒤돌아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도로 불러주십시오. 그 말에 아랑 공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달빛 속으로 사라졌고 별궁에는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죠. 하룻밤 사이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공주 아랑의 실종 소식은 번개처럼 궁궐을 휘몰아쳤죠. 공주를 어서 찾거라. 대감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공주 혼례를 명분 삼아 왕실을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음모가 이제 막 실행될 때였죠. 허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연도의 손끝에서 엮인 진실의 실이 조용히 대감들의 발밑까지 뻗어들고 있음을요. 연도와 아랑 공주는 구석진 마을 끝자락에 있는 초막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바람이 울부짖었고 아랑 공주는 불안한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내 혼례식으로 인해 나라가 어지러워졌구나. 공주님 때문이 아닙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이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지요. 허나 그들을 막지 않으면 궐에 계신 아바마마와 어마마마 그리고 세자좌는 어찌 되는 것이냐? 공주마마, 저는 지금 궐에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아랑은 연도의 소매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찌하려는 것이냐? 내가 위험할 수 있다. 연도는 자신의 소매자락을 잡은 아랑 공주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공주의 손길은 그저 살려달라는 애원 같았죠. 연도의 심장은 아랑 공주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일렁였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전 무사히 공주님께 다시 올 것입니다. 연도는 방문을 열다 말고 난처한 눈으로 공주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공주마마, 이곳에 제 어머니께서 오실 것입니다. 아마 이상한 소리만 하지 않으시면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니 의지하셔도 됩니다. 그때 밖에서 부산스러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도야, 사내라는 것을 들킨 것이요? 아이고, 내가 말렸어야 했구먼. 연도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머니를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답니다. 어머니, 그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더냐? 연도 어미는 말을 하며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아랑 공주를 봤습니다. 이놈아, 정신이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아무리 예뻐도 궁녀를 훔쳐오면 어쩌자는 것이요? 제발 어머니, 그것이 아니니 그런 말씀 마시지요. 연도는 어머니의 다음 이어지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올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아랑 공주는 연도와 어미의 대화에 쿡하고 웃었답니다. 웜에, 내가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데 웃음이 나오는 것이요? 미안하오. 아랑 공주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웃음이 많은 것을 보니 마음씨는 참으로 곱겠구먼. 소양은 아랑 공주의 미소가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그나저나 이제 어찌할 것이냐? 어머니, 전 궐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공주님을 잘 모셔주세요. 소양은 공주라는 말에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온몸은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공주마마,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공주님이신 줄도 모르고 막말을 했어요. 몸을 일으키거라. 난 연도가 아니었다면 내 삶을 빼앗길 뻔했단다. 연도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소양은 연도한테 다가가고는 속삭였습니다. 이거사, 진작에 공주님이시라고 말을 해주지 않고? 어머니께서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지요. 그렇지, 내 입이 방정이다. 헌데 공주님이 참으로 고우시구나. 아랑 공주는 자신의 귀에 다 들리는 속삭임에 피식 웃었습니다. 연도의 눈길은 피식 웃는 공주의 입가에 머물었고 공주의 어여쁜 미소에 그만 심장이 요동을 쳤죠. 어머니, 공주님 다녀오겠습니다. 공주님은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잘 모시고 있을 것이니 몸 조심하거라. 연도는 그렇게 아랑 공주를 놔두고 궐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밤, 연도는 궁궐 담장 앞에 섰죠. 고요한 궁궐이었지만 그 고요 속에는 불길한 숨결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연도는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은빛 바늘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이 손끝으로 옷을 지었듯 오늘은 나라의 운명을 꿰매리라. 연도의 발끝이 땅을 치자 몸이 담장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궁 안쪽에서는 이미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반역을 일으킨 대감들이 왕의 거처를 향해 군사를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연도는 그림자 사이를 스치듯 달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튕길 때마다 바늘은 바람을 가르고 자객들의 목덜미에 꽂혔습니다. 연도는 살생을 두려워했으나 이제 망설임조차 사치였습니다. 마침내 왕의 처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앞에는 최상궁이 피투성이의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역시 너였구나. 최상궁, 더는 물러나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어찌 물러서겠느냐. 이 모든 것이 왕가의 피를 새로 갚기 위한 일인데. 최상궁이 칼을 뽑아 휘둘렀고 연도의 어깨가 깊이 베었습니다. 피가 번져나갔으나 연도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옷을 지으며 배웠습니다. 상처도 꿰매면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 연도는 마지막 힘으로 바늘을 튕겼습니다. 은빛 바늘 하나가 최상궁의 다리에 박히며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답니다. 허나 그때 뒤편에서 누군가의 칼끝이 연도의 다리를 깊게 찔렀습니다. 연도는 몸을 돌려보았지만 시야가 서서히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선 끝에는 달빛 아래 뛰어오는 아랑 공주의 절규하는 모습이었죠. 연도, 안 돼. 어찌 오셨습니까? 위험하다 말씀드렸거늘. 아랑 공주는 피투성이가 된 연도를 품에 안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를 구하겠다고 어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냐? 붉은 달이 하늘을 물들이던 그 밤 궁궐 안은 불길과 피비린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도의 몸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죠. 그의 손끝은 여전히 바늘을 쥐고 있었으나 힘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랑 공주는 그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연도, 정신 차리거라. 눈을 떠보아라. 하지만 연도의 시야는 이미 흐릿했습니다. 멀리서 군사들의 발굽 소리가 몰려왔고 최상궁의 잔당들이 창을 들고 공주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하나. 쉭! 어둠 속에서 은빛 표창이 날아와 공주를 향하던 자객의 목을 정확히 베었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것은 낮고 단단한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는 자 가만두지 않겠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을 삼킨 칼날 같았습니다. 불길 사이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름한 장삼 차림에 눈빛은 매서웠답니다.
소양의 손에는 오래된 비단띠가 감겨 있었고 그 끝에는 수십 개의 가느다란 철침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랑 공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 연도는 흐릿한 눈동자로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래, 나는 내 어미다. 괜찮은 것이냐? 어머니께서 어찌? 난 돌아가신 대비마마의 칼이었단다. 그때 연도의 눈은 스르륵 감겼습니다. 연도야, 죽으면 아니 된다. 소양은 절규하며 울부짖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상궁은 자신이 보고 있는 여인이 소양이라는 사실에 놀라 눈을 부릅떴습니다. 소양, 대비마마 호위무사 소양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소양은 더 이상 뵈는 것이 없었죠. 죽었다 믿고 싶었겠지. 이제 자비는 없다. 이날이 온 이상 대비마마의 죽음까지 알려야겠다.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어서 공주마마를 구출하고 저자들을 죽이거라. 군사들은 일제히 몰려오고 있었고 그 찰나 소양은 손끝을 튕겼습니다. 찰칵. 비단띠가 풀리며 철침들이 폭죽처럼 사방으로 흩어졌고 빛이 번쩍이며 병사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고 쓰러졌죠. 허나 몰려드는 군사들의 수는 끝이 없었습니다. 불타는 궐의 담장 사이로 쇠창이 번쩍이고 함성은 밤하늘을 가르며 메아리쳤답니다. 연도와 소양은 끝내 사방에서 포위되고 말았죠. 피비린내와 연기가 뒤섞인 가운데 최상궁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공주마마 제게 오시죠. 최상궁, 내 이 늙은 여우, 나를 속이고 아바마마를 속였구나. 속이다니요. 오대감께서는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분이십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오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장으로 장식된 갑옷을 걸치고 그는 천연덕스럽게 웃었습니다. 반역자는 오대감이고 최상궁은 그를 도왔다. 어서 두 사람을 잡거라. 공주마마,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어서 공주마마를 모시지 않고 무엇하는 것이냐? 성난 오대감의 목소리를 들은 최상궁의 표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도와 소양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못한다면 오대감의 반역죄가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허나 설상가상으로 세자는 납치된 아랑 공주가 궐해왔다는 전달에 급하게 오고 있었죠. 최상궁은 소양이한테 다가가고는 말했습니다. 왜 조용히 살지 않고 궐에 기어들어온 것이냐? 참으로 피곤하구나. 최상궁은 자신의 소매 속에 있는 단도를 슬그머니 꺼내 소양의 심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쉭! 아니, 넌 죽지 않았더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몸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연도가 피투성이 몸으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양이 마지막으로 쥐어준 철침 한 자루가 남아 있었죠. 그리고 최상궁이 어머니한테 다가와 단도를 꺼내는 것을 보고 소양이 손에 쥐어준 철침을 최상궁의 목으로 날렸던 거죠. 그 말에 오대감은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저 역적놈을 당장 잡아라. 연도와 소양은 끝내 포승줄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아랑 공주는 울부짖었죠. 그 손을 놓아라. 저들은 내 생명을 구한 자들이니라. 잠시 후 세자가 도착했습니다. 불길은 꺼져가고 피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죠. 세자는 급히 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랑아, 내가 무사하여 참으로 다행이구나. 오라버니, 이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이 죄인이라 하지 않았느냐? 세자저와 공주께서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하신 듯하십니다. 어찌 이런 말을 믿으시렵니까? 아랑은 오대감의 말을 무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혼례를 빙자한 반역, 최상궁의 배신, 그리고 오대감의 음모까지. 그때 소양이 앞으로 나왔죠. 비록 손은 묶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대비마마의 호위무사이었던 소양입니다. 아니, 소양이 살아 있었더냐? 대비마마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옵니다. 오대감이 대비마마를 독살하라 명하였고 그 일을 저에게 맡겼지요. 그러나 전 그 명을 거부했습니다. 세자는 생각지도 못한 대비마마의 죽음을 말을 하니 혼란스럽기만 했답니다. 저와 공주님을 납치한 자들의 말을 들으시는 것입니까? 저자들의 죄를 죽음으로 물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십니다. 오라버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기 전에 저를 구해준 연도와 소양의 말을 들어주세요. 할마마마의 죽음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세자는 곰곰이 생각을 하고는 금이 대장한테 말했습니다. 오대감과 저자들을 감금하거라. 시시비비를 따진 후 죄를 물을 것이다. 네, 저 잠시 후 그래, 어머니의 죽음에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더냐? 오대감은 자신을 견제하는 대비마마께서 항상 걸림돌이었지요. 그것을 내가 어찌 아느냐? 대비마마께서 드시는 차에 독을 넣으라. 오대감이 저한테 명했습니다. 허나 전 따르지 않았지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않았더냐? 저하께서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대비마마께서 전하께 오대감을 가까이에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오대감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하셨지요. 그날 밤 대비마마께서는 주무셨고 아침에 일어나시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찌 지금까지 숨겼단 말이냐? 소양은 품속에서 오래된 비단 문서를 꺼내 세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문서는 대비마마의 친필 유서였죠. 저하, 나는 오대감이 보낸 차를 마셨다. 궁녀가 전하기를 오대감께서 눈을 감으라 하더이다. 졸리구려 하지만 자책 말거라. 저하, 오대감을 항상 조심하세요. 문서를 읽어 내려가는 문서를 소나기에 구겨 넣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한국녀가 대비마마의 침소에서 나오고는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대비마마한테 갔을 때는 이미 늦었고 대비마마께서 저한테 쓴 문서를 발견했지요. 전 그 궁녀를 찾기 위해 뒤를 쫓았지만 그 궁녀를 찾을 길 없었습니다. 또한 저를 죽이려는 검객들로부터 몸을 피해야 했기에 더 이상 궐에 들어올 수가 없었답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오대감의 새치 혀에 노란하고 있었구나. 세자는 오대감의 계략에 할마마마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잠시 후 소양은 아들이 치료받고 있는 내의원으로 갔답니다. 아랑공주는 연도의 옆에서 서툴지만 간호를 하며 안타까워했죠. 소양은 그런 아랑공주를 보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양의 눈에 아랑공주가 연도를 연모하는 연인을 바라보는 듯 보고 있었으니까요. 참으로 선남선녀가 따로 없구나. 소양은 연도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방 안에서 연도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은 아직 무겁지만 상처는 아물고 있었죠. 무언가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작고 부드러운 손 하나. 연도는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곳엔 아랑공주가 자신의 손을 꼭 쥔 채 곤히 잠들어 있었죠. 공주마마께서 나를 간호하셨단 말인가? 연도는 잠든 아랑공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아랑공주의 머리칼 사이로 스며들며 한 송이 매화처럼 고왔죠. 연도는 문득 손을 들어 아랑공주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랑공주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답니다. 그때 연도는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죠. 아랑공주가 눈을 뜨고는 연도를 바라보며 말했죠. 아침에 보는 연도의 얼굴도 참으로 잘생겼구나. 오늘은 그만 자고 일어나 나와 놀아주거라. 이 말은 비밀인데 내가 연도를 연모하고 있단 말이다. 아랑은 잡고 있는 연도의 손을 자신의 볼에 대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연도는 생각지도 못한 아랑 공주의 고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허나 아랑 공주의 고백을 듣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답니다. 공주마마, 그 말 정말이십니까? 에구머니나. 아랑은 잡고 있던 연도의 손을 놓으려 했지만 연도는 더 꼭 잡고는 아랑 공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랑 공주는 커다란 눈을 깜빡거리며 연도를 내려다 볼 뿐이었죠. 말씀을 해주시지요. 정말이십니까? 다 듣고는 자꾸 확인하려는 것이냐? 허면 저도 공주님을 연모해도 되겠습니까? 아랑 공주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으나 이내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연도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도는 그런 아랑 공주를 보고 피식 웃고는 살며시 공주의 입술에 입맞춤했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창문 밖에 벚꽃이 휘날렸고 그 꽃잎들이 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